네, 안녕하세요. 자, 인물 스케치의 박상영입니다. 자,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시청자, 애청자분들께서는 누구에게 의지를 하고 계십니까? 저 또한 의지할 곳을 찾아 주변을 들러보곤 합니다. 자, 오늘 인물 스케치에 모셔볼 분을 자, 우리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일 것 같습니다. 자, 연세하늘병원 오승준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시청자, 애청자분들께 원장님 간단하게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의정부에서 연세하늘병원 원장을 하고 있는 오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우리 오승준 원장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졸업을 하셨고요,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총무이사를 하고 계시고요. 의정부 희망 회복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지금 현재 계십니다. 회복지원센터 아니고 의정부 희망의 복입니다. 의정부 희망의 희망의 복이요? 복, 네. 아, 의정부 희망의 회복, 회복이 아니고 희망의 복. 희망의 복. 네네. 아, 죄송합니다. 센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정부 희망의 복 지원센터를 센터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자, 의정부에서 병원을 한 몇 년 정도 운영하고 계신? 네, 제가 의정부에서는 15년 차로 일하고 있고요. 15년 정도. 네, 의원급으로 시작을 해서 10년 전에 네. 저희 연세하늘병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연세 하늘병원이 10년 정도 돼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올해 뭐 10주년을 맞이 10년 동안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기억나시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신지요? 네. 네, 이제 10년을 하다 보니까 네. 쭉 계속해서 진료를 하게 된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생각나는 분이 10년 동안 진료를 하셨는데 네. 1년 전에 자기 본심을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 그러니까 9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도 제가 뭐 앞이랑 뒤랑 뭐가 좀 다른데 뭐가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1년 전에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을까 또 그러면서도 또 보람을 느끼는 분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9년하고 1년하고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나요? 최근 1년 사이가 굉장히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니까 9년 동안 본인이 병원을 다니고 진료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다 할까 말까 이렇게 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가 좀 안전한 곳이구나. 또 이분이 내가 얘기해도 되는구나 이런 게 마음속에 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언젠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까지 좀 기다려주고 또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게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하시다 보면 누구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도 받을 때 보면 본의 아니게 받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또 푸시는지 또 원장님. 네, 저희 정신과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네. 저희 정신과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가 정신과 의사들끼리 모여서 네. 수다를 떨어라. 저희처럼. 그렇죠. 욕도 하고 막 이렇게. 의사들끼리 모여서 누구 때문에 힘들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환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해라. 이런 겁니다. 결국에 저희도 똑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그 평상시에 말 많은 사람은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 좀 덜 받는 편인가요?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수다를 많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우리 스태프들이 얘기하는 게 썰 참고 썰 참고에서 보면 이제 말을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인가 아니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로 푸는 건가요? 그 뭐 똑같은 거 아닐까요? 말을 안 하고 조용한 분들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다. 뭐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지만 알아서 본인은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말을 적게 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느냐 나만의 뭔가가 있느냐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장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요새 이제
그 스트레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많이 걸려서 이제 병원을 이제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요새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병원을 많이 내원하는지. 네, 코로나 관련해서. 네. 예.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문의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코로나 블루 뭐 이런 얘기는 조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거죠. 이 코로나 블루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네네. 정말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구나.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접촉을 못하고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견디기가 힘든 존재가 인간이구나. 사람은 어울려 지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새삼 느끼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내원할 때 저도 이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걸린 거 아닌가 그 답답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병원을 이렇게 노크를 해서 내원하는 게 좋을까요?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본인이 자기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느낄 때입니다. 아 정신적으로.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마음적으로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져서 네. 내 일상생활, 내가 원래 하던 직업, 내 하던 대인관계가 많이 비틀어지고 있다. 느낄 때 그럴 때 진료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새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를 찾는 분들 중에 뭐 조현병, 뭐 알코올 중독, 또 뭐 우울증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증상이 제일 많이 문의를 하나요? 네, 뭐 무엇보다도 코로나 블루처럼 우울증 관련해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점점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남용이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광고도 많이 하던데 혼술을 하는 법, 뭐 혼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의 경향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술을 혼자 마시지 말라. 집이든 어디든 혼자서 마시는 술이 제일 위험하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혼술이 굉장히 우아하고 멋진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쵸.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와인을 이렇게 쫙 마시면 뭔가 우아해. 그거는 이제 우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소주병을 들고 이렇게 나발을 들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이제 혼술은 몇 잔까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혼술을 뭐 밤새고 하면은 잔수가 늘어날 수가 그쵸. 있겠죠. 예, 예. 근데 권고하기로는 이게 뭐 혼술의 기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술이든지 관계없는데 술을 한 잔, 그러니까 와인이면 와인잔에, 소주면 소주잔에, 맥주면 맥주잔에 이렇게 한 잔을 따라 드시고 그 한 잔을 1시간 동안 드십시오. 천천히 얘기도 하시고 뭐 영화도 보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뭐 전화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그걸 천천히 드실 수 있으면 혼술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혼술을 하신다고 하면서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잠이 들 때까지 드시는 거예요. 소주로 치면 뭐 한 병, 두 병, 네. 세 병 이렇게 드시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소주 석 잔 정도는 괜찮은가요? 뭐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하루에 소주 뭐 반 병 정도 이런 정도 하는 거는 크게 위험성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한 소주 반 병 정도 드셔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병 이상은 드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뭐 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는 잘 못하지만 만약에 지키실 수 있다면 소주 한 반 병 정도를 혼술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제 친구 중에 진짜 거의 술을 거의 한 병 이상을 매일 마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항상
오후 한 4시에서 5시만 되면 술자리를 찾아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술 마실 사람을 꼭 찾더라고. 그 시간이면 술신이다, 아니, 술신. 아니면 점심 때 뭐 막걸리 한 잔으로 그렇죠. 몇 잔을 시작하고 4, 5시 돼서 이제 누구를 또 술자리 집에 가라고 해도 안 된 적이 뭐 이건 좀 알코올 중독의 좀 증상이 좀 초기인가요? 지금 질문하신 친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남용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거를 다 술로만 해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알코올 남용이나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알코올 말고도 술 말고도 다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이 매일매일 술을 마신다 그러면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 몸이 따라주기 때문에 뭐 괜찮으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좀 있을 아니 수가 저기 있죠. 몇 번 술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구하나서 온 적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신 경험을 하고 계신 근데 거니까. 또 구하나사가 좋아지니까 다시 또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자, 그러면 술을 어떨 때 마셔라. 그렇죠. 네, 어떨 네. 때 그럼 어떨 때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술은 혼자서 마시지도 마시고 술은 오히려 즐거울 때 드셔야 돼요. 우울할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요럴 때 술로 나를 위로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술은 즐거울 때 드시고 만약에 괴로울 때 드신다 그러면 꼭 여러 사람이랑 드시고 그러시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드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 해서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긴장했던 게 잊혀지는 것 같고 슬펐던 게 슬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몇 해가 지나고 어느 정도가 지나면 우울한 게 더 우울하게 느껴지고 슬픈 게 더 슬퍼지고 감정이 더 격해지기 때문에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권하기로는 술은 즐거울 때 즐겁게. 마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즐거울 때 즐겁게. 우리 우리 자활센터 팀장님 네. 개인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 물어볼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뭐 하루에 뭐 한두 잔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술을 한두 잔 먹을 것 같으면 안 먹는 쪽을 택하는 게 나을 것 보통 같은데 우리 팀장님은 전 즐거울 때 먹습니다. 아니 혼술을 많이 하시는 사실 혼술은 아니고요. 근데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사인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그동안에 잘해왔구나 못해왔구나 술자리를 나를 부르면 잘 살았구나 술자리 안 부르면 난 못 살았구나 이런 평가도 사실 근데 꼭 조금 술자리에 불려 나가야 되나요? 그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제 친구가 약간 그런 거에 잘 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섭섭해 들어서 하다고 어쩌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면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술 이렇게 먹었어. 근데 그 친구 못 불렀어. 그러면 되게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만나면 먹었다며 마셨다며. 그렇죠. 막 네. 이게 너네 약간 만났다며 그런 거 막 약간 이러니까 맞아요. 약간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이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문화가 여러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렸을 때 즐겁게 느끼고 그쵸, 그 행복하다고 거기서 또 느끼니까. 소속감을 예. 느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상황에 보셔가지고 자기 혼자서도 좀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막 즐겁게 막 흥겹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자기가 스스로 잘 지내는 법을 좀 연습을 해서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혼자서도 좀 잘 지낼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유지를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뭐 네. 이런 게 대단한 하셨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뭔가 자기의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경험하고 있는 대로 네.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도 본인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하고는 꾸준히 만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만남들을 유지를 하셔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네. 건강하게 자신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역시 혼자서는 못 사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누구를 만났을 때만 즐거워하지 않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누구랑 어울리지 않아도 가끔은 나 혼자서도 건강하게 나를 좀 지킬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취미를 개발한다든가 자기 강점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누가 나를 좋게 봐주지 않아도 또 누가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나를 좀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 기회에 자기 취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죠. 아니면 이제 개인 이제 여가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제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취미가 기타 치고 막 네, 그러는데 네. 이게 너무 배짱인 소리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마음이 힘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청자, 애청자분들께서도 힘든 시기일수록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자, 오늘의 인물 스케치 연세하늘병원 오승준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